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동이 불타고 있는데 석유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국경조차 맞닿지 않은 채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의 수도에 미사일을 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나라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서로 무기를 나눠 쓰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유대 성경에 이름이 오른 유일한 이교도 왕, 유대인들 입장에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은 은인의 나라였던 겁니다. 이 감정은 수천 년을 넘어 현대까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란의 팔라비 국왕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는데 이게 무슬림 국가 중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국적기가 탈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을 운항했습니다. 지금 서로 미사일을 퍼붓는 나라들 사이에 민간 비행기가 날아다녔던 겁니다. 군사 쪽은 더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직접 넘겨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죠. 미국과 이 두 나라가 한 팀으로 움직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한 방에 무너진 게 1979년 이슬람 혁명입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자마자 선언했죠.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이 한마디로 수십 년간 쌓인 관계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시 문을 닫았고 그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한테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쓰던 건물을 이스라엘의 적에게 줘버린 거죠. 이보다 더 강렬한 결별 선언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터졌는데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몰래 이란에 무기를 보내준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작은 악마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인데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냉정한 계산이었던 거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대준 무기로 이라크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것 없다. 그리고 다시 원수 모드로 돌아갔죠.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증오할까요?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인데 지원하는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원래 이 둘은 이슬람 안에서 견원지간인데 손을 잡고 있죠. 답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에 있는 겁니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체제인데 이런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반드시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구호가 이란 체제를 유지하는 접착제이고 미워할수록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세력의 대표 자리도 챙길 수 있죠. 서로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이 서로에게 필요한 구조,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미국이 이집트와 요르단을 중재하면서 아랍 강대국과의 전면전 위협이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이란이 꿰찼거든요.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전부에게 돈과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국경 사방을 조이는 대리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곳 어디에나 이란이 서 있으니 결국 이란이 모든 위협의 근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입니다. 이란은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는데 과거에 이라크가 핵시설을 짓다가 이스라엘 공습 한 방에 날아간 걸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핵시설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전국 각지에 분산시켰습니다. 게다가 지하 깊숙이 파묻었고 위장시설까지 만들어서 위성으로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됐죠. 이란 국토가 이라크의 3배가 넘으니까 공습으로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S-300 방공 미사일까지 팔아줬으니 하늘 방어까지 탄탄해진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기발한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인데 지도를 보면 이란 바로 위에 붙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와 드론 기술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란 국경 바로 옆에 군사기지를 얻어냈습니다. 정찰 드론과 무인 공격기를 잔뜩 배치했는데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였던 거죠.
우정이 아니라 이란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가 내전으로 무너졌을 때 이란은 이걸 절호의 기회로 봤거든요. 두 나라의 시아파 민병대에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위성국가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명확했는데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완성하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 안에 있는 이란 군사 거점을 수시로 폭격했는데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소름 끼치는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모사드와 CIA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 세력들이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폭발, 기밀 문서 탈취 작전을 실행했거든요. 이란이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조이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를 썩게 만드는 전략을 동시에 쓴 겁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입으로만 지지하는 이유도 냉정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면 자국 소수민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실제 지원은 안 하는 거거든요. 이란은 이 틈새를 파고들어 하마스에 직접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반이스라엘 후원국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란은 외톨이가 됐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니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이 모든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키운 무장 세력들을 차례차례 박살냈습니다. 2024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공습을 주고받더니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면 공격합니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기지가 폭격당했고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 군 참모총장, 핵과학자들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이란 최대 핵시설인 나탄즈는 파괴됐고 방공망은 초토화됐죠. 이란은 탄도미사일 550여 발과 드론 1000여 대로 보복했지만 피해는 이란 쪽이 압도적으로 컸고 12일 만에 휴전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란의 패배였거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말 이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화폐 가치가 바닥을 찍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전국 100개 이상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터졌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거든요.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총으로 진압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나중에 이란의 경제 붕괴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최종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으로 이란을 다시 공격한 거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작전, 미국은 서사적 분노작전. 이번에는 핵시설만이 아니라 이란 지도부와 군사령관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린 공격이었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기지까지 미사일을 쏟아부었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위협했는데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치명타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00년 전에는 은인과 해방자였던 두 나라가 오늘날에는 서로의 수도에 미사일을 날리는 원수가 됐습니다. 종교, 이념, 핵무기, 대리전쟁, 경제 붕괴까지 전부 뒤엉킨 이 갈등은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지도를 바꾸고 있고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죠. 2026년 현재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은인이 오늘의 원수가 됐습니다. 종교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결국 권력을 쥔 자들의 계산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죠. 저 멀리 중동 얘기 같지만 힘 있는 나라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상 랭킹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